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겨울철에 특히 이 찢어질 것 같은 건조함을 넘어서 막 통증까지 느끼는 경우가 많고 또 속건조함을 심하게 느끼십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피부가 예민하다고 느끼는 게 결국 피부 장벽이 약한 것이고 그게 결국 홍조로 나타나거든요. 자, 이 세 가지. 아까 피부가 예민한 거, 피부 장벽이 약한 거, 홍조. 이 세 가지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은 선천적인 요인 50%, 후천적인 요인 50%라고 제가 평소에 설명을 드립니다. 즉, 예민한 피부를 만드는 50%는 사실 후천적으로 본인 스스로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악화 요인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피부가 예민하다면 일단 메이크업부터 중단해야 됩니다. 자, 원장님 직장을 어떻게 맨 얼굴로 다녀요? 막 이런 분들 계신데, 자, 예민한 피부를 더 예민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죠. 즉,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피부색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한 이 아이언 옥사이드가 메이크업 제품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 물질인 징크 옥사이드와 이 티타늄 디옥사이드도 포함이 되어 있고 방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 왁스나 실리콘 오일과 같은 이 워터프루프 성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메이크업이 훅 불면 날아가면 안 되겠죠. 자, 피부에 어느 정도 이렇게 탁 부착력이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성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메이크업 제품을 아침에 출근할 때 딱 하고 퇴근하고 뭐 친구들을 만나고 온다거나 아니면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계산해보면 보통 평균 한 12시간 정도 메이크업 제품이 피부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평균을 내보면 하루에 이 절반 정도 이상의 시간 동안 메이크업 제품들이 피부에 탁 부착이 되어 있고 이것은 예민해진 피부를 더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중세안 중단입니다. 자,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이중세안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메이크업 이후에는 클렌징 오일을 통한 이중세안을 강조하는데 이 이중세안이 피부에 좋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오일로 이루어진 메이크업 제품들을 기름으로 닦아내야 하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지 실제로 계속 반복해서 클렌징 오일을 통한 이중세안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이 피부 장벽이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피부가 예민하고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에서는 첫 번째, 메이크업 성분들이 피부에 장기간 부착되어서 생길 수 있는 피부염과 모공막힘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이중세안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이 피부 장벽의 손상까지 나타나므로 무조건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메이크업과 이 이중세안을 일단 중단하고 며칠 지나보시면 피부가 굉장히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뜨거운 증기 중단입니다. 자, 열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 뜨거운 증기, 즉 반신욕, 사우나를 줄여야 하는데 생각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뜨거운 증기를 많이 쬐는 것은 바로 샤워입니다. 자, 샤워 시간을 최대한 짧게 줄여야 됩니다. 우리 겨울철 되니까 밖이 추우니까 막 안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물로 막 샤워하시는 분들 많죠. 자, 시술을 할 때 얼굴을 딱 베면 얼굴 주변이 건조해져서 생기는 이 각질이나 또 피부 장벽 손상 등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제가 흔히 이 거울, 화장실 안에 있는 거울에 기미 서리기 전에 끝내라 라고 말하는데 평소에도 한 5분 정도로 샤워를 짧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너무 심한 유산소 운동 중단입니다. 자, 너무 심한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뭐 하프 마라톤, 줌바, 뭐 복싱 등등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고 홍조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운동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운동은 실보다 득이 많으므로 운동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합니다. 자, 하지만 운동 끝나고 사우나에 누워서 오래 계시면 이 운동으로도 안 그래도 막 혈관이 확장되고 사우나로도 혈관을 확장시키니 더욱더 악화가 되겠죠. 또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혈관이 고무줄 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고무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극단적으로 반복하면 고무줄이 어떻게 될까요? 더 탄력도가 떨어져서 늘어질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한 홍조가 심한 사람들은 땀을 쫙 빼는 운동 등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러닝 기계에서 만약에 달리기를 할 때도 얼굴에 직접적으로 바람을 쬐어줄 수 있는 미니 선풍기 같은 것을 딱 올려놓고 러닝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에 물 세안하는 것입니다. 자, 세안제는 결국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이 피부 표면에 있는 피지, 때 등의 기름을 물과 녹이게 해서 닦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피부가 극도로 예민한, 즉 피부 장벽이 막 부서지기 직전에 이 반복적인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은 피부 장벽의 이 정상적인 지질층의 구조를 무너뜨리게 돼서 피부가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침에 메이크업이나 선크림도 안 발라져 있는 상황에서는 물세안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피지가 원래 많아서 자는 동안에도 피지 분비가 많을 거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일단 이렇게 피부가 예민한 상황에서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는 일단 물세안만 한동안 해보세요. 자, 여섯 번째는 스킨, 토너 중단하는 것입니다. 자, 피부가 예민하고 장벽이 손상받았을 때 제가 환자분들께 이 스킨, 토너부터 중단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물론 스킨 때문에 예민해진 건 아니지만 일단 예민해진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보다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뭐 레티놀 제품 같은 것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초 화장에서 빼야 되는 단계는 스킨, 토너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이 선크림을 단일 세안으로 닦아낼 수 있는 제품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선크림만 발랐을 때 클렌징 폼으로 단일 세안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또 이 영상을 보면 또 어디서는 또 피부과 의사가 선크림도 이중 세안을 하라던데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선크림의 입자를 피부 표면에서 확실히 닦아내려면 이중 세안이 당연히 맞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자, 두 번 닦는 게 더 확실히 닦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선크림은 매일 발라야 하고 매일 이중 세안이 들어가게 되면 피부 장벽이 정말 남아나지 않습니다. 자,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피부 장벽이 약한 건데 매일마다 이중 세안이 들어간다면 이 피부 장벽이 더 약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붉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선크림을 선택을 할 때는 단일 세안으로 닦일 만한 선크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홍조를 위해서 피부 안으로 흡수되지 않는 무기자차를 선택을 하셔야 하고 너무 밀도가 높고 페인트처럼 막 뻑뻑한 타입을 쓰는 것은 단일 세안으로 닦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또한 클렌징 폼을 선택할 때도 이 선크림을 발랐을 경우 피부를 보호한다고 또 너무 pH가 낮은 약산성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 차단 물질이나 이 아이언 옥사이드가 잘 안 닦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한 번 닦는데 제대로 닦여질 수 있게 닦아서 이 손상을 최소화로 해야 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자주 바르기입니다. 자,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것인데 말 그대로 우리 집의 지붕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자, 피부 장벽에 구멍이 뚫려서 평소에 피부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알레르기의 원인들도 막 침입을 하고 수시로 막 따갑거나 간지러운 면역 반응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항염작용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을 선택을 해서 건조하다고 막 여러 제품들을 막 추가로 발라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주 발라서, 그러니까 적은 화장품을 자주 발라서 건조할 틈을 일절 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마찰이나 자극 주지 않기입니다. 피부가 예민해져서 각질이 생긴 것인데 거기다 대고 각질 제거를 막 관리샵이나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본인은 피부가 예민해서 관리받으려고 간 건데 돈 주고 스스로 더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특히 겨울철은 난방이 들어와서 이 밖이 건조하니까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각질은 절대 각질 제거 등의 자극을 주면 안 되고 보습제로 그 각질을 촉촉하게 적셔놔야 됩니다. 전 특히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앰플을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주변의 수분을 엄청나게 끌어당기는 함습제이므로 각질을 적셔놓기 좋은 성분입니다. 자, 열 번째는 뜨겁고 매운 음식 피하는 것입니다. 사실 피부를 예민하게 하는, 즉 홍조를 악화시키는 음식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뜨겁고 매운 음식만이라도 꼭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1번째는 술 줄이기입니다. 자,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 유발까지 시키므로 피부가 예민해져서 생기는 피부염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더셀랩 화장품 대표 심현철이었습니다.